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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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말귀하고 관문 공부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저번 화요 법회 때 했는데, 돌아오는 화요일 날 그거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화요일 날 비대면으로 또 오실 분은 오시고, 그래서 화요일 날 꼭 다 참석을 좀 비대면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그 녹음해서 올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그냥 듣고 보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24쪽이요. 324쪽. 거기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24쪽은 그냥 넘어가고, 호롱의 시간, 326쪽, 그 위에 백봉,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백봉 선생님, 거기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정부가 자기가 몸을 의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지 참말로 진짜 시간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 법대로 시간을 쓰지만 그 당처는 허공에 앉아야 된다 이거예요. 허공 자리에는 시간이고 조속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거든. 무슨 일을 할 때 조속을 쓰더라도 거짓 시간이니까 거짓인 줄 알고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처인 허공에 앉아 있는데 조속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급한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에요. 허공 자체에 급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시공간이 딱 떨어졌는데 급하기는 무엇이 급해요? 늦은 것도 아니에요. 공연히 우리가 어떤 경우나 어떤 경계에 당해서 급한 생각도 일으키고 늦은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우리의 슬기자리 당처는 급한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네네, 잠깐만요.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허공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허공이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왔지요.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 마음자리, 일처의 모습을 낮출 수 있는 마음자리, 또는 우리의 불성자리, 법신자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시간은 어디서 오느냐? 시간은 모습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어디서 오느냐? 모습에서 와.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켜도 한 생각을 일으키는 시작이 있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생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러붙는다? 시간이 달라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그러니까 한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차별상이라고 해요. 모습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자리는, 우리의 허공자리는 시공간이 딱 떨어졌어. 또 불생불멸이야.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떤 상황 때는 급한 생각을 일으켜. 어떤 생각 때는 느린 생각을 일으켜. 근데 급하고 느린 것은 뭐다? 전부 모습이죠. 모습이니까 그것이 가짜인 줄 알고 굴리기는 굴리되 급하고 느린데 말하자면 거기에 메모리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가다가도 갑자기 이제 경계에 자꾸만 쏠리죠. 경계에 자꾸 쏠립니다. 경계에 쏠리더라도 늘 그 마음자리를 꾸준히 이렇게 쭉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태를 기른다. 성태를 기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 많이 들었어. 또 나도 했어. 그런데 뭐를 못 길러느냐? 이 성태를 길러야 되거든. 성태를 기른다라는 것은 이 마음을 꾸준히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뭐가 있어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자리, 나가 그 전체 성자리, 우리의 불성자리에서 늘 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만 경계에 쏠려서 그냥 정신없이 하다가 그냥 꼴까닥 가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급한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모습을 굴리는데 급하게 할 때 급하게 해야 되겠고 늦게 할 때는 또 늦게 해야 돼요. 예, 이것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급한 모습도 굴리고 느린 모습도 굴린다는 겁니다. 급한 모습에 들어앉고, 우리는 급한 모습에 들어앉고 느린 모습에 들어앉아. 급하다 느리다 하는 그 말하자면 앞서식,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자리에 가 있으면서 급할 때는 급하게 해야 돼. 뒤에서 막 그거 뭐고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쳐야 되죠. 그 느릿느릿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급할 때는 급한 거를 쓰고 느릴 때는 느린 거를 쓰는 거지요. 쓰되 그 자리에 그 모습에 들러붙지 않는다. 그 마음자리에서 항상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우리 새말귀입니다. 자, 327쪽 이제 오늘 할 차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공부를 시험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를 짓는 것, 다시 말하자면 계도를 성취하는 것은 허공을 걷어잡는 것이거든요. 허공 자체에 조속이 없는데 우리가 빠르다 늦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조속이 없는 그 당처를 맛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허공을 맛볼 수 없다는 말씀이 이해됩니다. 허공을 걷어잡는데 내 자신의 마음부터 급한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마음가짐새를 가져야만 허공을 직접 접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 내 마음이 바쁘면 바쁜 것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허공을 걷어잡지 못해. 몇천만 년을 가도 허공은 바쁜 것이 아니거든. 원래 늦다든지 빠르다든지 이런 관념이 하나도 없는 자리인데 내가 늦다고 생각해서 느리게 행동하면 느린 것이 허공이 닿도록 갈 뿐이지. 이건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허공을 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인들인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허공,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자리는 아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지금 허공을 걷어잡는다는 게 마음을 걷어잡는다는 건데, 만약에 모습에 빠르다 늦다 하는 모습에 들어앉으면
절대로 이 마음자리, 이 허공자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공부를 하려면 어째는 이 마음자리가 똑같아야 만나는 거지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예교야, 깨달음이란 무엇이고? 전부 다 깨닫고 싶어 해. 전부 다 깨닫고 싶어 해, 사람들이 다. 근데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냐?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냐, 이 말이요. 사람들이 다 깨닫고 싶어 해요. 그죠? 내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깨달으면 불행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괴로워진다면 아무도 깨달으려고 안 할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무언가를 관념적으로 되게 좋은 것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깨달으려고 하거든. 그럼 깨달음이 뭔데?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나요? 예견은 안 될 것 같아. 이래봐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합니까? 저는 참나를 되밟힌 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싶은데 예. 원장님은 열심히 없애는 게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깨달음은 뭐냐면은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스승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허공을 걷어잡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허공을 걷어잡아? 허공을 어떻게 걷어잡아? 내가 허공이 안 되면 허공을 무엇으로 걷어잡냐 이 말입니다. 내가 허공이 안 되면 허공을 걷어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먼지 톨만한 간극이 있어도 뭐냐면 10만 8천이에요.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가를 잘 모르겠는데 백봉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법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처음부터 공부하면은 지금 저기 보살님 읽고 있지요. 읽고 있어서 대강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알지요. 이 말 한마디. 아니요. 이런 법문이 있거든요. 무슨 법문이냐면, 망심이 곧 진심이에요. 망심이 어디서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망심이 곧 진심이에요. 그런데, 망심하고 진심하고 거리가 얼마나 뭐냐, 이렇게 묻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에.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망심이 곧 진심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말을 해. 여기 이제 불가 이제 입문을 하면 다들 그렇게 해서 뭐 조사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처님도 그렇게 망심이 곧 진심이다. 이란데 망심하고 그럼 진심하고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 망심하고 저기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이연숙 도반님, 망심하고 진심하고 이연숙 도반님은 지금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주 천리나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백봉 선생님 그 법문 여기 보면은 10만 8천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망심하고 진심하고 막 완전히 떨어져. 말은 망심이 곧 진심이다 이러지만 내가 망심을 쓸 때는 진심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몰라. 망심만 그냥 성하거든. 진심 완전히 다 잊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만 8천이에요. 그러니까 양심하고 진심하고 간극이 없어요. 본래 간극이 없지만 간극이 있어요. 원래 업이라는 것이 당초가 비었어요. 그러나 업이 있는 사람에게는 업이 중하고 중해요. 그래서 업장을 녹이려면 이 업의 당차가 공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업이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의로 모든 행주자화를 하는데 신구의 자체가 본래 공한 것이거든. 본래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로 행하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 뭘로 하느냐? 우선 신구의가 있다. 거기에 플러스 내가 있다. 또 이러이러한 법들이 있다. 이렇게 첩첩산중이지요.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심하고 10만 8천이나 떨어져 있네. 그래, 업이 있다고 하면 업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업이 있어. 업이 공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업이 없어.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이고? 있다는 말이가 없다는 말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부를 한다. 공부를 짓는다. 우리 다 공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나는 학인이다. 문자를 보내다가, 정집 문자를 보내다가 며칠 전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는 학인이다라고 늘 생각하면 공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그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나는 학인이다. 나는 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 지어갈 수가 있나? 그게 무슨 뜻인가? 정지 문자를 보내면 정지 문자를 받으시면요, 그거를 꼭 매일매일 적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아주 여러 명 계셔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책으로 정지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한 권을 다 적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한 6줄에서 7줄 정도로 제가 매일 정지 문자를 보내면 그걸 매일 노트에 쓰는 거야. 글로 쓰는 거하고 눈으로 슬쩍 보고 지나가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사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경. 되풀이해서 늘 쓰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다 하고 있어. 자, 첫째, 공부를 짓는데, 임순자 도반님, 누가 공부한다고 했죠? 내가 공부하죠. 내 성품자리가요. 네, 내 성품자리가 공부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불생불멸이고 시공간이 다 끊어진 자리인데, 그 자리가 공부를 한다? 그 자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그 자리가 공부를 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공부하는 것이 쌓이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공부하는 자가 없지 않냐고요. 공부하는 자가 없지 않냐고. 공부하는 내가 없지 않냐고. 그런데 공부하는 자가 있으면, 공부하는 내가 있으면 이게 자꾸 쌓이네. 쌓여서 내가 얼마나 공부했다, 내가 뭘 봤다, 내가 어쩐다, 이게 자꾸 쌓이고 쌓인다. 쌓인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그냥 암한상이 탱천하네. 공부하는 내가 있었어.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해. 그게 진짜나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가 있어서 공부하는 것을 제가 무슨 공부라고 하느냐면 기생충 공부라고 하거든. 기생충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기생충은 숙주의 의지를 해서 영양을 빨아먹다가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같이 죽어버려. 아사를 해버리죠. 숙주가 죽으면 지도 죽어버리죠. 우리가 만약에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면 몸뚱이가 사라져버리면 공부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남겠죠.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했다 하는 그 말하자면 고정관념만 남겠지. 근데 처음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공부를 쭉 하는데 공부한 바가 없어. 공부한 바 없이 공부를 쭉 해서 나가는 거예요. 좌선을 해. 좌선을 해도 좌선을 한 바 없이 쭉 좌선을 하지. 좌선을 해도 좌선을 한 바 없이 딱 좌선을 하고 좌선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짓는 것. 공부를 짓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꾸 내려놓는 공부죠. 나도 내려놓고 법도 내려놓고 자꾸만 내려놓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시이래로 그 문명이 워낙 훈습이 깊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공부를 짓는다라는 것은 본래 우리는 청정한 그 부처자리니까 뭐만 하면 된다. 거기에 있는 때만 자꾸 내려놓으면 되죠. 때만 내려놓으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서 그것이 때가 다 공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대도를 성취하는 것은 대도를 성취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본성 자리에 앉는 것을 대도를 성취하는 겁니다. 니 도 닦나?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다는 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를 닦는다, 깨닫는다. 이게 뭔 말인지 자기가 알아야 되겠죠. 도를 닦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내 마음 자리를 되밟힌다라는 뜻이죠. 내 마음 자리에 앉는다라는 뜻이요. 나의 불성 자리를 드러낸다는 뜻이죠. 도를 닦는다. 그것을 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대도를 성취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을 걷어잡는다. 허공 대신 마음을 걷어잡는다. 성품 자리를 걷어잡는 것이거든요. 걷어잡는다. 뭐 걷어잡을 것이 있어야 걷어잡나? 걷어잡지. 이건 걷어잡을 것이 없는데도 걷어잡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칭견하는 거지요. 자기가 자기를 말하자면 되돌아서 만나는 것이죠.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 자체에 우리의 마음 자체에는 빠르고 늦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빠르다, 늦다는 생각을 딱 일으켜서 거기에 자꾸만 자기가 분별심을 내서 쏠려. 그러면은 어떻게 조속이 없는 그 당처를 맛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맛을 못 보겠죠. 나는 빠르다, 늦다 라고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빠르다, 늦다를 일으키는 그 바탕자리인 우리의 마음은 싹 잊어버려요. 바탕공식이죠.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허공을 맛볼 수 없다는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허공하고 똑같아야 돼. 내 마음하고 허공 마음하고 어때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요. 간극이 있으면 안 되죠.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는데 부처 마음, 중생 마음이 하나가 되고 스승의 마음, 제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음. 여기서는 허공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돼야 되니까 허공은 빠르다 늦다라는 것이 없어. 근데 나는 빠르다 늦다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못 만나죠. 그래서 내가 빠르다 늦다라는 것도 싹 사라져야 허공 마음하고 딱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허공을 걷어잡는데 내 자신의 마음부터 급한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마음가짐새를 가져야만 허공을 직접 접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 내 마음이 바쁘면 바쁜 것이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허공을 걷어잡지만 못해. 몇 천만 년을 가도 허공은 바쁜 것이 아니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바쁜 것이 아니야. 원래 늦다든지 빠르다든지 이런 관념이 하나도 없는 자리인데, 내가 늦다고 생각해서 느리게 행동하면 느린 것이 장벽이 돼서 허공이 닿도록 갈 뿐이지, 이거는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허공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문 공부하고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요. 처음 오면 이제 모습 공식을 시키는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 빠르다. 내가 막 급해. 그러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빠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빠른 것을 어떻게 한다? 딱 내려놓는 거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느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내려놓는 거지. 내가 앉았을 때 고요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고요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내려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딱 내려놔. 그래서 자꾸만 내려놓는 것은 무슨 말이죠? 허공과 하나가 되는 뜻이죠. 자꾸만 내려놓는 것. 분별로 일어나는 육진 경계에 반연하는 분별심을 딱 붙잡아서 내려놓고, 딱 붙잡아서 내려놓고, 딱 붙잡아서. 내가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있다. 쿨쿨 잘 때는 내가 있다라는 거 몰라. 되게 바쁠 때는 내가 있다는 거 몰라. 지금 막 불이 내 머리에 붙어서, 그러면 내가 있다 생각이 나요? 머리 불 붙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있다.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지요. 내가 있다. 변한다, 헛것이다, 멈춘다. 그래서 그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과 같은 마음이 되겠죠. 분별심을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모든 공부에는 방편을 쓰게 돼 있어요. 방편을 쓰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있고, 모습 공식을 3년간 꾸준히 하게 되면, 일체 육진 경계, 육근, 육진, 육식, 이런 모든 경계가 이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내 몸뚱이도 머물 수 없고 내가 쓰는 생각, 감정도 다 머물 수가 없네.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가 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었다. 그렇게 쭉 한 3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문 공부를 해.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부처님도 허공으로서의 나, 보살님도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 중생도 허공으로서의 나, 소도 개도 말도 전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부르면 내 성품자리를 부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부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한 자리가 돼야 되죠. 한 자리가 되는 것이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 생각을 일으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걸 들어야지. 들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지 하는 것이 장벽이 되죠. 장벽이 돼요.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말마디에 들어앉아 있는 거거든. 허공으로서의 나, 이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결국 가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는 자리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자리하고 딱 하나가 되었을 때 듣는다라는 것이거든. 그것이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 소리를 들어야지. 그러면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데 소리 있는 것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지요. 우리가 소리 없으면 없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서는 사람들 다 알지요.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 그럼 있는 소리만 듣냐? 아니거든.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러니까 듣는 그 마음에 딱 가 있는 것이지.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겠다. 이렇게 자꾸만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오롯이 그냥 성성하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화요일 날 얘기를 했죠. 성성적적. 성성은 반문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반조하는 거지요. 비추는, 돌이켜서 비추는 것이죠. 적적은 문성이죠. 성품짜리죠. 우리의 마음짜리. 새말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반조가 되고 또 관심, 마음을 딱 관하는 것이 되고 또 반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성이 반문 공부가 재행 총섭이라. 그러니까 일처의 모든 그 행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지. 관심일법 안에. 관심이라는 것이 반조고 반문문성이고 회강반조고 또 우리 새말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말귀가 굉장히 직접적인 공부가 된다. 바로 마음을 직지하는 공부가 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불생불멸 또 모습이 끊어진 시공간이 다 끊어진 그 자리거든. 그 자리가 뭐한다? 공부도 하고 그 자리가 화도 내고 그 자리가 뭐 저기 욕심도 내고 그 자리가 뭐 좋아하기도 하고 그 자리가 싫어하기도 한다. 온갖 우리가 행동이나 행주 자화의 어묵동 중에 늘 그 자리가 하는 거지. 늘 그 자리가 한다. 늘 그 자리. 그러니까 늘 반조가 돼. 늘 관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 새말귀를 가장 지름길이고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고 일체 중생이 이 공부 방법으로 해야 앞으로 다 제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1970년도에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간화선이나 어떤 방편을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그 마음을 직지를 해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마음을 직. 그러니까 이 공부 방법은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 똑같이 쓴다는 겁니다. 우리 능엄경에 보면 이결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결정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보살승 제1승에 가지를 못하고 성문영각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가다가 피로해서 주저앉아 버리는데 보살승까지 못 가고. 그거 왜 그러느냐?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깨달음.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깨달음이 같은가 다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에서 발심한 그 마음이나 과지에서 깨달은 마음이나 뭐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말귀는 백봉 선생님이 늘 깨닫기 전이나 오전수행이라고 하는데,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랬거든. 한결같이. 그러니까 깨닫기 전인 사람도 이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내가 해서 뭐 성품을 봤다 이래도 이 방법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봉 선생님이 그때 1976년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그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돌아가시고 50년 뒤라는 거지. 8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2035년 그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그래서 요새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영상통화는 이미 한 10년, 우리가 영상통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한 10년 정도 됐나요? 영상통화. 뭐 국제전화, 뭐 영상통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한 10년, 15년? 그렇게 됐나요? 근데 요새는 메타버스라고 하지요. 세상을 메타라는 것은 마하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굉장히 큰 버스, 그 우주라는 뜻이죠. 메타버스. 그러니까 한국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지. 이게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다 만날, 이 메타버스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죠. 백봉 선생님이 그 영상통화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이 메타버스 세상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집에 이제 갑자기 어떤 컴퓨터를 하나 더 드렸는데, 그걸 하고 다 이제 만들어주고 갔는데, 저녁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면, 인터넷이 내에 있을 때는 잘 몰라. 인터넷이 안 되면, 이게 인터넷이 요새 세상 물과 같은 것이다.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이거 스마트폰 딱 잊어버리거나 스마트폰이 다운이 돼버렸다.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 첫째로. 검색도 안 돼. 뭐 어떻게 생활이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공중전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남한테 뭐 연락을 한번 할래도 남한테 핸드폰 좀 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겨우겨우 되는, 뭐 이걸로 은행도 하고 모든 거를 다 지불도 하고 다 그러는데, 어저께 딱 인터넷이 딱 안 되니까, 이제 이거는 LTE로 이제 되는데,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작업을 할 수가 없네요. TV도 안 나오네. TV도 요새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럼 뭘 작업을 할래도 뭘 할 수가 없네. 그 인터넷이 물과 같고 전기. 우리 일상생활에 전기요. 전기 없으면 물 못 올라옵니다. 특히 아파트에 막 펌프로 해서 올리죠. 그 고층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거 어저께 인터넷 없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이게 없으니까, 옛날에 없을 때도 잘 살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 얘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1976년도에는 영상통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영상통화가 뭐예요? 핸드폰 같은 거 우리 없었어요. 삐삐 정도. 삐삐. 우리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삐삐 있었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대학교 4학년 때 없었지. 76년도에 없었죠. 삐삐 없었을 거예요. 그 뒤에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에 가보지를 안 했어. 그 시대에 가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당신이 그때가 76년도였는데 85년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것도 50년 뒤에나 하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거지. 이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 방법이 가나선 일색이었어요. 가나선 일색. 가나선도 그 이제 워낙 그 중국에서 그걸 하니까, 모순놀이를 워낙 하니까 그 가나선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선으로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윗바사나를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또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봉 선생이 1970년 말에 새말귀를 내놨는데, 새말귀는 그냥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지, 그 당시에는. 그래요. 우리도 지금 제가 이제 선언을 지금 연지가 10년이 됐는데, 새말귀 처음에는 이빨이 안 들어갔죠. 그러나 우리가 한 10년쯤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가능하겠다. 이해가 돼. 지금은 이해가 되고 있어요. 점점. 그리고 세상이 하나지요. 지금 시공간이 지금 무너지죠. 현재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시공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허공을,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불성자리를 접하려면 불성과 똑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똑같은 마음이 돼야 불성을 만나는 거지요. 근데 내가 찌끄레기가 꽉 있는데, 건덕지가 꽉 있는데 불성을 만나나? 몰라. 조금 좀 느낌? 체험? 정도는 오겠지만 그것이 생멸을 하지 않고 쭉 가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본래 이 자리는 생멸이 없어서 완전 공한 자리거든. 공하고 또 공에서 능음경에 보면 정멸이 드러나야 그때 정말로 깨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깨친 것도 생멸이라는 거죠. 왜냐면 깨쳤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능소가 또 있게 되는 거지. 능소가. 본래 깨침은 깨친 자와 깨침이 둘로 나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요하다 이랬을 때, 마음이 정말 고요하네, 이러면 능소지요. 마음이 고요한 것을 느끼는 자와 고요한 것이 둘이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요 변한다 것이다, 머물섰다,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고요에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공을 걷어잡는데, 허공을 걷어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풍별을 내려놔야, 허공과 똑같은 마음이 돼야 허공을 걷어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이치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왜 하니?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가 뭐니? 분별심을 자꾸 내려놓지요. 뒤바뀐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허공과 계속 말하자면 하나가 되는 거지요. 반문 공부도 마찬가지죠. 반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을 닦는다, 큰 돌을 닦는다 이러는데 바쁜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그 자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래의 소식 자리를 대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도. 대도는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가 대도예요. 도라고 하되 도를 아십니까? 요새는 뭐 그런 사람 요새는 진짜 많이 없대. 도를 아십니까? 그래, 니는 도를 아나. 그러니까 가버리던데. 도라는 게 뭐예요? 본래의 우리의 본래 소식, 본래의 마음자리가 도지요. 도를 닦는다면 본래의 마음자리를 되밟히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도를 닦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래의 소식자리를 말한 겁니다. 여여부동한 자리, 도라는 것은 여여부동한 자리에 앉기 위한 공부거든요. 여여를 백봉생은 의젓하여서 이렇게 여여라는 것이 이 열애 할 때 그 여여라는 것이 참말로 해석하기가 좀 힘든 느낌으로는 딱 알겠는데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백봉 선생님 의젓하여서 이렇게 이제 한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여를. 그리고 청정을 해말쑥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여여하여서 의젓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한 자리, 여여부동한 자리, 의젓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요. 또 그 자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자리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착한 것도 놔두고 악한 것도 놔두어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자리지만 빠른 것도 놔두고 늦은 것도 놔두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지만 밝은 것도 놔두고 어두운 것도 놔두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자리지만 아는 것도 놔두고 모르는 것도 놔두어 그지요?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미한 것도 아니지만 깨달은 것도 놔두고 미한 것도 아닌 것을 놔두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에 들어앉으면 그 자리에 잊어버리죠. 또 내가 미하다 그렇게 대못을 쾅 박아버리면 미한데 쏙 쏠려가지고 본래의 자기의 그 자리를 또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급한 생각이나 혹은 늦은 생각, 태만 게으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찌 공부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늦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게으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의 분별심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분별심을 자꾸만 내려놔야 되죠. 내려놓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빠르지도 않고 늦은 것도 아닌 경지로 가려면 내 마음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야 그 경지를 만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지와 우리가 접촉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해. 그 화두 잡으시는 분은 화두를 일념으로 잡아. 화두를 일념, 의단이 형성이 돼서 그 의단이 그 화두를 밀고 나가.
의단이 일단 형성이 돼야 돼요. 화두를 잡으려. 그래서 쭉 그 화두를 밀고 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나? 1차의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 오로지 화두만 하나 딱, 화두 분별심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중에 깨지는 건데, 거기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게 말하는 해석을 붙인다고 하나?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만 딱 있어야지. 거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어떤 분은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서 이거는 뭐 빈자리다, 이거는 뭐 어쩌고, 그 수많은 말마디죠. 수많은 말마디. 일처의 분별을 싹 내려놔야 돼. 이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공부를 짓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나? 내가 허공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달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내가 청정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처가 되고 싶으면 부처하고 똑같은 마음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저거 막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못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백공 선생님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자기가 분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갖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해야 돼요. 그냥 묵묵하게 딱 한 길로만. 그렇게 가면 자기 마음이 맑아지면 그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